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지난번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올 하반기 부동산 움직임, 이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고가 시장의 급매도 다 소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올 하반기 여름을 지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1주택자를 중심으로 이 시장의 거래가 어느 정도 시작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1주택자가 주축이 된다라는 말은 갈아타기 하는 수요가 그만큼 움직일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갈아탈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매도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내 집이 먼저 팔리고 내가 사려는 주택을 살려다 보면은 못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 2019년에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미리 구매를 하시고 내 집을 파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이 양도세 전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계절 양도세 아끼는 필수 정보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도 이제 하반기가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자, 오늘 하반기도 작년과 다르지 않게 1주택자가 주축이 돼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양도세 중과 제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한시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분의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중과 처음 시행한 것과 같습니다. 도입이 되자마자 물량이 잠겨버리면서 시장의 물량이 줄었죠. 매도세가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6월 말이 지나게 되면 이제 7월과 8월을 지나 하반기 시장에, 기존 주택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한정된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좀 진입하는 분들은 투자 수요가 많다기보다는 이 1주택자가 갈아타면서, 어쩔 수 없이 갈아타게 되면서 2019년에 갈아타지 못하신 분들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본인 주택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만 추가하게 되면은 갈아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장에 이 갈아타는 수요가 시장의 주축이 될 것이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시기에 갈아타기에는 작년과 같이 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사시고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활용할 것이 바로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자, 이때 소유주택을 매도할 때 이 양도세를 제대로 계산해야지 여러분들이 잘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여러분들이 못 맞추게 되면은 양도세를 고스란히 이 비과세를 못 받고 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6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1주택자를 기반으로 오늘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활용을 해라. 예, 당연한 말이죠. 자,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실제 파는 금액이 9억 이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시면은 비과세죠. 이것을 잘 이용해야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 일정 요건이 규제가 계속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2017년 파리 대책 기점으로 해서 규제 지역은 원래는 이전에는 2년 보유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 2년의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주택을 언제 샀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자, 두 번째로 2018년 이 9.13 대책이 나오면서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규제 지역은 이 양도세 면제 기간, 그러니까 이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할 때인데, 이때 원래는 3년 이내만 기존 주택을 팔면 됐었는데 이게 2년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2년 내 매도. 그쵸? 근데 이게 또 바뀌게 됩니다. 이따가 얘기를 드리죠. 또 116 규제 때문에 이게 또 바뀌게 되죠. 자, 이어서 이제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거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갈아탈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장에는 먼저 매수하고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경우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이 맞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새 주택을 취득한 이후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되는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116 규제가 나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주택부터는 이때 취득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구매를 하셨으면 아까처럼 2년 이내만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취득일 1년 내 전입, 1년 내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갈아타기 하시는 분은 1년 내 전입, 1년 내 매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자, 이때 또 우리가 요즘에 물건 남아있는 거 보면 다 임대가 껴져 있죠. 임대 껴져 있고 저층 물건만 많습니다. 자, 이런 임대 껴져 있는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임대가 끝나는 그 순간으로 1년 내 전입, 1년 내 매도니까 그런 걱정 안 하시고 임대 껴진 물건을 매수하셔서 임대 껴진 기간 동안 같이 후반 상승을 노리셔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갈아타기 하시는 분 말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건을 한 번에 1년에 한 번에 여러 개를 정리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양도세는 연계산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채를 정리를 하시게 되면 합산되기 때문에 양도세율 자체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부러 이 양도 차익이 크다 그러면은 손해가 난 물건이 있으면은 같이 정리하면은 감해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정리하지 마시고 1년에 연차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매도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못난이부터 파는 겁니다. 덜 오르고 비우량하고 손해보고 이런 부동산부터 먼저 정리해서 최대한 양도세를 아끼는 절세 전략을 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필요경비, 즉 공제를 잘 챙겨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많이 나와 있고 제 영상 중에도 이 필요경비 관련된 양도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영상도 제가 링크를 달게요. 오른쪽 위에. 그래서 양도세 아끼는 방법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취득비용, 취득세, 법무비용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수리비용, 수리비용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비용, 이런 영수증을 빠짐없이 꼼꼼히 챙길 것, 중개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자, 이런 그 필요경비만 모아도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은 꼭꼭 챙기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뭐 중개소한테 챙겨달라고 꼭 하셔야 됩니다. 안 챙길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즘 세상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이전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요 필요경비 챙기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상당한 양도세 절약 역할을 한다. 자, 이 중에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수리 같은 경우에도 나뉩니다. 필요경비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되는 그 비용을 하셔야 되는데 인정 안 되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세무사하고 한 번에 진행하세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랑 진행해서 빠짐없이 좀 아끼는 방향, 세무사를 쓰면 쓸수록 더 아낄 수가 있으니까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또 이것도 제 영상에 있죠. 공동명의. 자, 공동명의를 고려해 봐라. 자, 예전 같았으면 공동명의 고려하는 건 생각을 많이 해볼 문제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무조건 공동명의 하는 게 유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요즘에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현재 세제 혜택이 있는 가격 구간이 대부분 지나갔죠. 서울의 중위 가격이 이제 9억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그만큼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이 1인 명의로 할 게 없이 공동명의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는 양도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이 다 인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하나여도 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구매를 할 경우에 이 세부담이 분리가 돼서 과세 기준이 낮아지게 되면서 세금을 좀 크게 아낄 수가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기본공제액이 각각 적용이 됩니다. 250씩.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과 같이 내년은 보유세가 더 올라갈 겁니다. 자, 보유세, 양도세, 소득세 이런 지출이 매매 가격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위에 한번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동명의 영상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완벽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여섯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는 9억, 중위가격 9억 넘었다고 말했죠. 그럼 9억이 넘어서 비과세 못 받으니까 이제 혜택이 없는가라고 생각할 텐데 9억이 넘어도 혜택은 있다. 바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제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 3년 이상 보유하실 경우에 24%에서 최대 80%까지 특별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20년 기준과 21년 기준이 또 달라지게 돼요. 자, 20년은 또 요건이 뭔지 살펴보면은 양도 기준 2년 거주 플러스 언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2년 해당 주택에 2년 거주한 기록만 있으면 돼요. 거기에다가 3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24%에서 80%까지 올해는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는 나뉘게 됩니다. 자, 보유 기간 따로 거주 기간 따로 원래는 8%씩의 이 그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4% 나눠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크게 줄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또 이 장특공제 물량이 또 하반기쯤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도 또 노려보시면 좋겠죠. 특히 고가주택, 뭐 강남, 마용석 이런 데는 이 장특 혜택 매도 물량을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 말에 있는 그 일시적 완화 물량, 그리고 올해 말에 이 장특공제 물량 뭐 이런 게 한 차례씩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반기 시장을 대비해서 여러분의 양도세를 아끼는 정보 6가지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영상 이해가 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카페, 이 부기영화 카페에도 많은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계속 올리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기는 하시는데 또 소통하고 계시는 분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00분이 조금 넘게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하시면은 추후에 정보들 플러스해서 뭐 소규모 강의나 이런 것들까지 추진을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